자, 정치권이 어수선하죠. 뭐 돈봉투 사건도 벌어졌고 뭐 이런저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간만에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조사. 파란색 민주당, 빨간색 국민의힘 추이를 한번 봐주시죠. 한 달간의 추이입니다. 이런저런 흐름을 보이다 결국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동률이 나왔습니다. 동률 32%. 똑같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요, 이 조사를 조금 더 뜯어서 볼까요? 민주당 지지율 중에요. 이제 돈봉투 사건이 터졌고 이런 논란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한 주 사이에 서울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인천, 경기 두 자릿수대가 빠졌네요. 10이 빠졌어요. 중도층 역시 10이 빠졌습니다. 장해찬 최고는 일전에 여론조사 또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이 흐름은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입니까? 뭐 다른 형태의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이제 특정한 사건이 정치권에서 불거졌을 때 뭐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예. 여론조사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성숙기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이번 주 초에 터졌다고 이번 주 후반 여론조사에 바로 반영되는 경우 잘 없습니다. 허허.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 여론이 무르익어야 이게 결과에 반영이 되는데 돈봉투 여파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또 다른 어떤 뉴스들이 등장하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느냐의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상승 추세가 이제 좀 꺾였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 정도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예. 이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 그 추이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주세요. 한 달간의 추이. 제가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을 장 최고께 드렸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한번 보시죠. 여당. 근데 여당도요, 보면 크게 뭐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사이에 민주당이 4%포인트가 빠졌지만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저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원인이랄까요? 이 부분은 우리 이승훈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지 못하고 무당층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허허. 그것은 결국에는 여야가 국민들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돈 전당대회 사건 때 이 돈이 뭐 밥값으로 또는 기름값으로 사용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했는데 예. 그렇다 할지라도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께 사죄를 하고.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밥값이나 기름값은 주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전히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일본 굴종 외교라든가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중국에는 양안 관계에 대해서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적극 대응하겠다라든가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교가 불안해 보이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압력으로 피해가 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굉장히 크나큰 돈봉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거의 동률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좀 황당한 게 32대 32대 무당층 31%거든요. 아, 무당층이 31이에요? 예, 국민께서 굉장히 이 정국을 현명하게 바라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